장점이 많더라고요. 정보가 많이야. 이현웅님을 공동 탑하면 안 되는 게 그래서 저희가 일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우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은퇴 후 살고 싶은 쩌는주택 체코 갑니다. 단층이죠. 단층입니다. 다락이 있겠죠. 경사지붕에 다락이 있는데 우선은 단층으로 보고 심플하죠.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미음자로 디자인하죠. 그래서 텐마루 같은 테라스, 지붕이 있는 텐마루 같은 테라스 이런 건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 걸터 있는 거죠. 그래서 기초가 띄우는 거죠. 이게 말뚝을 박은 겁니다. 단층이니까 우리가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 지금 기초를 너무 과하게 하는 겁니다. 너무 과해요. 그리고 매트로 막 콘크리트 붓고 난리를 치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뭐 콘크리트가 뭐 좋은 자재가 아니죠. 오염 덩어리죠. 그래서 어쨌든 말뚝을 박는 거를 저는 권합니다. 단층 정도는 말뚝을 박아서 그냥 띄우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그런 게 있어요. 뭐 이건 다른 뭐 제가 영상 따로 찍을 건데 유럽은 땅을 파는 거에 대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방사능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 오염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탄광이라 그런 아니고 몽고나 이런 그런 러시아 그쪽에 가면 폐쇄된 도시가 있습니다. 폐쇄된 공간. 왜냐하면 그 탄광촌이에요. 그거를 다 땅을 판 거야. 그 지역은 사람들이 못 삽니다. 너무 많은 그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땅 속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석탄이든 뭐가 됐든 캐는 건 좋은데 거기에 안 좋은 물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땅을 파는 거거든. 왜냐면 내가 땅을 막 파가지고 막 건물을 짓고 그럴 수 있잖아요. 땅을 파는데 그러면 어쨌든 옆집에 피해를 주잖아. 그래서 그 테스트를 합니다. 진짜. 네가 땅을 팔 거야? 좋아. 그러면 땅을 파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에 대한 그것도 되게 합니다. 그래서 아주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단독을 단층으로 짓는다? 웬만하면 그냥 띄웁니다. 말뚝 박아서 그냥 띄웁니다. 왜? 굳이 좋은 게 나올 게 없거든. 지하에. 그래서 뭐 육각크롬이나 우리가 지금 뭐냐면 골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 탄광촌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면 그 채굴장 가보시면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막 차가 빙글빙글해서 막 땅속으로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왜? 차가 나와야 되니까 엄청나게 파고 들어가요. 그럼 거기에 엄청난 안 좋은 물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골재가 필요하잖아요. 골재를 어떻게 해? 강자가 모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채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문제인 거야. 그게 레미콘 공장에 그 골재를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레미콘 어쩔 수 없잖아요. 부르는데 그 레미콘에 들어있는 그 골재라는 게 별로 좋은 자재는 아닙니다. 냉장. 네, 이게 또 시멘트 옆에서 또 소장님 그게 아니고요. 이상한 말씀 자꾸 하시는데 저희는 지구를 사랑하는 환경운동가입니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아는 상식입니다. 상식입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골재가 어디서 오나. 그래서 띄운 겁니다. 그래서 유럽은 대부분 띄웁니다. 그래서 뭐 아니면 지하를 판 거에 대한 배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막 이런 것도 막 많아요. 그런 것들이 제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유곽 찌그러진 우유곽인데 이 부분은 처마인데 처마를 디귿자로 바람이나 처마 이런 거를 이제 메스로 그냥 푼 거죠. 어떻게 보면 메스를 판 것처럼. 하지만 그냥 처마입니다. 1m 처마가 이만큼 나온 거죠. 그리고 여기 바닥을 테라스 아줌마 해야 되니까 걸터 앉아야 되니까 텐마루처럼. 그리고 여기는 이제 비가 어느 정도 들어오는 처마 역할하는 텐마루고 여기는 빈 공간이 있어요. 이 빈 공간은 비 안 맞는 테라스인가요? 비 안 맞는 테라스가 있어서 덧문도 있는 거죠. 덧문도 있고 모기장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텐마루고 이 부분은 비 안 맞는 테라스인 거죠. 이런 거 되게 좋아요. 비 안 맞는 테라스. 여기다가 차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요게 요 바닥만 없으면 차고가 되는 공간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마가 있는 띄운 거죠. 그래서
기둥이 있고 여기는 잡석을 깔아놓은 거죠. 그래서 여기 나무 쪼가리, 그냥 나무 쪼가리로 그냥 돌로 할 거냐, 나무 쪼가리 그냥 집 짓다만 그 나무 쪼가리 이걸 그냥 여기다 뚝뚝 놓은 거죠. 안 썩습니다. 이거 안 썩어요. 이거 색깔이 변하는 거지. 썩는 게 아닙니다. 나무는. 그래서 뒤로 들어와요. 뒤로 들어오고 여기다 차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 이제 차고를 만든 거죠. 벽돌로 그냥 대충 해가지고 재밌어요. 네, 그래서 비닐 같은 이제 이런 외장재도 나옵니다. 이게 이제 시멘트 사이딩이 계속 발전하고 있어요. 시멘트 사이딩 이런 것들이 이는 빗살 무늬냐, 뭐 이렇게 무늬냐, 뭐 누가 어떤 분이 이거 제안하더라고요. 그 상표명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상표명이에요. 상표명입니다. 그 자재가 아니라 그냥 시멘트 사이딩이 그냥 이렇게 줄로 해서 그냥 나무 무늬냐, 아니면 이렇게 빗살 무늬냐, 아니면 다양한 무늬가 나오고, 아니면 도장돼서 요즘 나옵니다. 도장돼서 나오는 제품도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내가 칠하는 것보다는 공장에서 도장된 게 도장 기술이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은 이게 다 겹치는 거잖아요. 겹치는 부분은 페인트가 안 칠해졌고, 이 부분은 페인트가 칠해져 있는 그런 게 이제 시멘트 사이딩의 이제 발전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물어보셔가지고 질문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럽에는 이 자재 많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자재가 좀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왜 비싸게 파는지 모르겠어. 좋은 거라고. 이게 뭐 그냥 시멘트 사이딩이에요. 이게 뭐 그냥 특별한 것도 아닌데 뭐 어쨌든 네. 평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 땅은 크죠. 땅이 크죠. 그래서 여기로 이렇게 샥 들어와서 여기다 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여기다도 그냥 착오를 해도 되는데 우리는 어쨌든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착오로 하면 어떨까 하는 제 아이디어입니다. 평면대 볼게요. 그래서 비 안 맞는 테라스. 그러니까 은퇴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에 제일 필요한 건 사실은 비 안 맞는 테라스 같아요. 비 안 맞는 테라스가 작업실이 되고 차고가 되고 창고가 결국 여러분들이 창고를 치시더라고. 마당에다가. 왜? 필요하죠. 창고를 치시니까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지붕을 그냥 우유곽처럼 이렇게 지붕을 만들어 놓으면 이 공간 활용도가 좋아질 거 아니야. 그래서 비 안 맞는 테라스가 포치도 되고 창고도 되고 차고도 되고 작업실이 되는, 어떻게 보면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최고의 꼭 필요한 공간은 뭘까? 비 안 맞는 테라스. 강조했습니다. 무한 방법입니다. 현관이 여기 있는 거죠. 현관이 여기 있고 들어가면 복도가 있고 여기는 거실 주방이 있고 거실 주방이 있는 공간에 여기는 다용도실 유틸리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신발장 뭐 이런 옷장 뭐 이런 거 할 수도 있죠. 창고 같은. 그 다음에 화장실이 여기는 이제 아이들이 쓰는 화장실, 여기는 안방에 딸려 있는 화장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방 하나 4.4에 3m 안방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드레스룸이 있고, 그 다음에 올로 들어가면 이제 화장실이 있는 거죠. 샤워부스랑 세면대랑 변기가 있습니다. 여기는 화장실인데 여기는 항상 얘네들은 건식 화장실이에요. 그래서 샤워 부스, 욕조도 다 유틸리티 이게 세트가 해서 끼는 겁니다. 플라스틱으로 유리도 있는 그 유리 제품도 있지만 플라스틱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예 그냥 기성품으로 나옵니다. 그냥 쿡 끼는 겁니다. 뭔 방수라. 세상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세상에 영원한 방수는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여기 방 하나 2.7에 4.4m의 방이 하나 또 있는 거죠. 그래서 방 2개. 그래서 33평입니다. 이거 면적이 없는 겁니다. 요것만 33평. 그래서 거실 주방 꽤 크죠. 그래서 여기 주방 세트가 2.7에 4.4 그리고 나머지가 거실인 거죠. 여기 식탁 있고 여기가 소파. 이거 찾기 하면 되죠. 그 테라스로 나가야 되는 거죠. 평면도 볼게요. 올라가면 다락이 있습니다. 다락이 공간이 있는 겁니다. 벽난로가 있고 이렇게 해서 굴뚝도 하나의 난방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굴뚝이 여기가 이제 다락의 난방 어떻게 해요? 이 굴뚝
왜 연기가 뜨거운 연기가 나가잖아요. 굴뚝이 약간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잘못하면 손도 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요 공간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주방이 디귿자로 주방이 있고 식탁이 여기 있고 여기 벽난로가 있는 거죠. 그래서 LDK 남쪽에 다 배치한 거죠. 항상 주방은 어디에 있다? 남쪽. 햇볕이 잘 드는 남쪽. 여기죠. 요 공간이. 그러니까 비 안 맞는 테라스. 요 공간이 계속 무한 확장할 수 있는 거죠. 차고가 될 수도 있고 마당이 될 수도 있고 거실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나 작업 따위가 필요하다. 이제부터 모든 가구는 내가 짜겠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고도 하나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의 평점 체코 33평 디자인 1.3 훌륭함. 제가 워낙 점수가 짭니다. 훌륭합니다. 편리성 1.2 가성비 1.2 에너지 효율 1.1 아이디어 1.1이었어요. 그래서 5.9 7점도 줄만하죠.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세요. 또 한번 그 코너 할게요. 여러분들이 평점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게요. 어느 집이 여러분들하고 저랑 생각하는 그 스타일이 좀 다르시구나 또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체코의 어떻게 보면 이런 거 비 안 맞는 테라스의 장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